손님은 일상에서 가장 흔한 사회적 관계 중 하나다. 주인과 손님 사이에는 환대와 부담, 반가움과 불편함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번에는 어록, 격언 속담, 고사 일화, 어휘 명칭의 카드를 통해 손님이라는 존재를 다각도로 살핀다. 먼저 동양의 어휘에서 손님과 관련한 개념 두 가지를 짚는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다. 주인주, 손객, 엎어질 전, 넘어질 도, 주인과 손님이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이나 선후 관계가 바뀌었을 때 쓰는 말이다. 손님이라는 개념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 그 관계의 위치가 흔들릴 때 주객전도라는 표현이 성립한다. 임막지빈이라는 말도 있다. 18사략에 나오는 표현으로 장막 안까지 들어오는 손님이라는 뜻이다. 아주 가까이 사귀는 친밀한 손님을 가리킨다. 장막은 원래 지휘관이나 권력자의 사적 공간을 가리는 경계다. 그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존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임막지비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관계를 뜻한다. 이처럼 손님이라는 말은 단일하지 않다.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손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손님이 있다. 셰익스피어는 희곡 헨리 6세에서 이렇게 썼다. 불청객은 자리를 뜰 때 가장 환영받는다. 이 문장은 초대받지 않은 방문 자체가 이미 관계의 긴장을 만든다는 것을 말한다. 환영의 역설이다. 오는 순간이 아니라 떠나는 순간에 환영이 발생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방문이 반갑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같은 맥락에서 루마니아 격언은 더 간결하게 말한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게는 앉을 의자가 없다. 초대는 물리적 준비와 정신적 수용을 동시에 의미한다. 의자가 없다는 것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는 공간과 관계 양쪽에서 배제를 나타낸다. 반면 초대된 손님, 즉 기다려진 손님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진다. 두보는 시 객지에서 이렇게 썼다. 집 앞뒤가 다 보물이라 갈매기는 날마다 떼지어 와 논다. 꽃길은 손님 온다고 쓸어본 적 없더니 오늘에야 그대 위에 살인문을 처음 연다. 시골이라 반찬은 없고 가난하여 묵은 술뿐이나 괜찮다면 이웃 영감 불러 남은 장까지 함께 비웃의 원문의 핵심 구절은 화경 불증형객소 복문 금시유궁계 즉 꽃길은 손님을 위해 쓸어본 적 없었으나 오늘 처음 그대를 위해 문을 연다는 뜻이다. 두보의 이 시는 손님맞이의 본질을 가난과 진정성의 대비로 드러낸다. 화려한 준비가 아니라 문을 여는 행위 자체가 환대다. 영국 격언도 손님의 오고 감을 담담하게 규정한다. 오는 손님은 반기고 가는 손님은 잘 가라, 배웅하라. 원문은 Welcome the coming, Speed the parting guest이다. 이 격언은 오고 감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 환영과 배웅을 동일한 무게로 다루는 것이다. 손님의 존재는 머무는 동안만이 아니라 도착과 출발이라는 두 경계 모두에서 정의된다. 그러나 손님이 오래 머물면 환대의 성격이 달라진다. 엘리엇은 희곡 칵테일 파티에서 이렇게 썼다. 손님이란 누구나 남이 나온 그 자리에 자기도 초대받아 나왔다는 것을 좋아하는 법이지. 이 문장은 손님의 심리를 분석한다. 손님은 자신이 특별히 선택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초대라는 행위는 선발의 의미를 내포하며 손님은 그 사실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 하지만 오래 머무는 손님에 대한 시각은 문화권을 넘어 일관되게 부정적이다. 영국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생선과 손님은 사흘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 원문은 Fish and company stink in 3 days이다. 생선이라는 비유는 명확하다. 신선함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소멸한다. 손님도 마찬가지다. 같은 관찰을 릴리는 유피스와 영국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생선과 귀한 손님은 사흘이 지나면 싫어진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동일하다. 환대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인도 남부의 타밀 격언은 이를 더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손님 대접과 약은 사흘이 지나면 그칠 줄도 알아야 한다. 약은 치료가 끝나면 끊어야 한다. 손님 대접도 그와 같다. 지속되는 환대는 환대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는 논리다.
한국 속담은 이 감각을 더 솔직하게 드러낸다. 소는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 여기서 소는 손님을 가리킨다. 비는 많이 와야 농사에 이롭지만 손님은 빨리 돌아가 줄수록 고맙다는 뜻이다. 농경사회에서 손님 접대는 실질적인 노동과 자원의 소비를 의미했다. 환대의 의무와 일상의 부담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손님을 받는 행위 자체의 가치를 긍정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수단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손님을 환영하는 집은 망하지 않는다. 환대를 사회적 신뢰의 축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손님을 받는다는 것은 관계의 망을 넓히는 행위이며 그 망이 공동체의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는 논리다. 이스라엘 격언은 이를 종교적 의무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사람은 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 격언에서 손님은 신의 대리인이다. 환대는 윤리적 덕목을 넘어 신성한 행위로 규정된다. 몽고 속담은 손님의 관찰력에 주목한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가도 많은 것을 보고 간다. 손님은 내부인이 익숙해져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외부자의 시선은 짧지만 예리하다. 이 속담은 손님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관찰자로 규정한다. 한국 속담 하나가 손님의 의미를 뒤집는다. 개도 손님 올 날이 있다. 개에게조차 손님이 찾아오는 날이 있으니 사람에게 손님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다. 이 속담은 아무리 미천해 보이는 존재도 관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고사 하나를 살핀다. 비스마르크와 재봉사 롤마이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입장료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무도회에서 비스마르크가 재봉사를 만났다. 재봉사가 말했다. 좋습니다, 카카. 다만 손님이 너무 고르지 못하군요. 그러자 비스마르크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명랑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여보시오, 무도회에 재봉사만 모일 수야 없지 않소. 이 일화가 보여주는 것은 손님의 자격에 대한 아이러니다. 손님의 질을 지적한 사람이 바로 그 질 낮은 손님에 포함된다는 역설이다. 비스마르크의 응수는 신분 의식의 허위를 간결하게 찌른다. 손님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방문자를 가리키지 않는다. 누가 초대되었는가, 얼마나 머무는가,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는가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동서고금의 격언과 얼어본 손님에게 환대의 의무와 체류의 한계를 동시에 부과한다. 두 번은 이를 가장 간결하게 담아냈다. 꽃길은 손님 온다고 쓸어본 적 없더니 오늘에야 그대 위에 살인문을 처음 연다. 동서양의 격언은 환대의 자격과 유효기간이 있음을 냉정하게 일러준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한계 너머를 가리킨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두보가 그대를 위해 처음 살인문을 열었듯 성경은 낯선 손님 안에 미처 알지 못한 은혜가 깃들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인간 자신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기에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곧 자신의 자리를 헤아리는 일이 된다.